523년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 한가운데에서 터도라라는 여자가 알몸으로 액체금이 몸에 뚝뚝 떨어지는 동안 비명을 질렀어. 그런데 그게 제일 나쁜 부분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비잔틴 역사학자들이 역사에서 지우려고 애썼어. 거의 성공할 뻔했지. 이제 너는 살아있는 인간을 예술작품으로 바꿔버린 3가지 처형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거야. 첫 번째 방법은 피해자를 안에서부터 천천히 독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사형 집행자들이 자비롭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 정의에 대해 네가 알던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 거야. 이 비디오 끝날 때쯤 되면 왜 이 이야기들이 400년 넘게 묻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왜 1982년에 한 고고학적 발견이 로마와 비잔틴 처형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알던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알게 될 거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악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종 울려. 믿어봐. 다음에 뭐가 나올지 보고 싶을 테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 꿈을 괴롭힐 테니까. 클릭하지 말고 계속 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어두워지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봐. 312년 콜로세움에 서 있어. 군중이 함성을 지르고 있지만 검투사들이 야생 동물과 싸우는 걸 보는 게 아니야. 훨씬 더 뒤틀린 걸 보고 있어. 2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로마와 비잔틴 제국은 공개 스펙터클 처형의 예술을 완벽하게 다듬었어. 그런데 이 이벤트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 이건 그냥 처벌이 아니었어. 변신에 관한 거였어. 이 제국들은 무서운 걸 발견했어. 공포를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처형을 공연 예술로 바꿔버렸어. 말 그대로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을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바꿔놓은 거야. 보통 십자가형이나 참수형은 지루해졌어. 군중은 혁신을 요구했어. 황제들은 5만 명의 관중들의 피해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굳히는 걸 필요로 했어. 그들이 만든 건 예술과 고통의 완벽한 융합이었어. 시각적으로 너무 멋져서 사람들이 수백 마일을 여행해서 보러 올 만한 처형 방법들. 잔인해서 심지어 단련된 로마 병사들도 그 광경에 토할 정도였어. 그런데 오늘 밤 네가 잠 못 이룰 게 있어. 이건 그냥 무작위한 가학 행위가 아니었어. 최근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이 금빛 처형들은 역사학자들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더 깊고 사악한 목적을 가졌어. 황제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 피해자가 가능한 한 오래 살아있게 하면서 몸을 귀금속으로 천천히 감싸는 게 필요한 거였어. 그런데 클릭하지 말고 계속 봐.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난 게 처형을 영원히 바꿔놓았으니까. 그리고 이 방법들 뒤에 숨겨진 종교적 의미를 들으면 왜 가톨릭 교회가 수세기 동안 경기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의 모든 기록을 파괴하려고 애썼는지 이해할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수은으로 시작하지만 죽음보다 훨씬 나쁜 걸로 끝나. 네가 대리석 테이블에 알몸으로 묶여서 5만 명의 함성 지르는 로마인들 앞에 있다고 상상해봐. 사형 집행자가 북과 액체 은처럼 보이는 그릇을 들고 다가와. 이건 액체 수은이야. 그리고 네 몸 전체에 칠하려고 해. 처음에는 피부에 시원하게 느껴져. 거의 상쾌할 정도야. 군중은 네가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아름답고 영묘하게 변신하는 걸 보며 조용해져. 그런데 군중이 모르는 게 있어. 수은은 인간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돼. 몇 분 안에 혈류를 타고 돌면서 신경계를 공격해. 비잔틴 연대기 프로코피우스는 그의 비밀 역사서의 다음에 일어난 걸 정확히 기록했어. 그 텍스트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800년 넘게 수도원 지하실에 숨겨져 있었어. 먼저 손이 통제 불가능하게 떨리기 시작해.
아름다운은 코팅이 갈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는 침이 흘러. 군중이 신성한 눈물이라고 착각하는 두껍고 은빛 침이야. 시야가 흐려져. 말투가 어눌해지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어. 수은이 뇌를 공격하는 동안 모든 감각을 느끼고 있어. 사형 집행자들은 피해자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하기 위해 수은 양을 정확히 알았어. 너무 적으면 살아남아. 너무 많으면 군중의 오락을 위해 너무 빨리 죽어. 프로코피우스는 한 피해자가 7시간을 버텼다고 썼어. 7시간 동안 천천히 정신을 잃어가면서 은 여신의 모습을 유지한 거야. 군중은 그녀가 경련하거나 떨릴 때마다 환호했어. 그게 신성한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이 특히 가학적인 이유는 거짓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야. 첫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종종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수은 코팅이 그들을 강력하고 변신한, 거의 초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수은은 무자비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정체성을 조각조각 훔쳐가. 성격이 녹아. 기억이 희미해져. 아름다운 빈 껍데기가 돼. 안에서부터 천천히 죽어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 고통에 박수를 치는 거야. 사형 집행자들은 이 피해자들을 수은 처녀라고 불렀어. 액체 금속 중독으로 살아있는 예술로 변신한 여자들. 그런데 수은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로마인들이 금으로 한 건 훨씬 나빠.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방법은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게 해. 계속 보지 말고 멈추지 마. 왜냐하면 다음 기술은 수은 중독을 자비처럼 보이게 만들 테니까. 내가 말할 게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로마 역사학자 카시우스 디오는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 황제 코모두스 통치 기간 동안 피해자는 물이 아니라 나무 수액과 동물 지방으로 만든 특수 접착제로 흠뻑 젖은 상태로 경기장에 끌려와. 그 다음에 금박이야. 종이처럼 얇은 금 시트가 피해자 몸의 모든 인치에, 얼굴, 몸통,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도 조심스럽게 붙여져. 군중은 살아있는 사람이 완벽한 금 껍데기 아래로 사라지는 걸 보며 놀라워해.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 금박은 피부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밀봉해. 인간 피부는 숨을 쉬어야 해. 몸의 모든 모공이 계속 수분과 독소를 배출해. 그 모공들을 불투가성 금층으로 밀봉하면 몸이 거의 즉시 과열되기 시작해. 카시우스 디오는 피해자들을 지하세계로 춤추며 가는 금빛 신이라고 묘사했어. 그가 묘사한 건 춤이 아니야. 안에서부터 천천히 질식하는 누군가의 절박한 몸부림이야.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땀이 금 아래 쌓이지만 갈 곳이 없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몸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식히려고 해. 아름다운 금 표면이 갇힌 수분이 공기 주머니를 만들면서 물결치고 구부러지기 시작해. 사형 집행자들은 이걸 완벽하게 타이밍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확히 23분 후에 의식을 잃을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의식이 목표가 아니었어. 목표는 변신의 시각적 스펙터클이었어. 이 방법이 특히 뒤틀린 이유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냐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도 숨을 헐떡이며 그들은 신성하고 금빛이고 완벽해 보였어. 군중은 공포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술을 봤어. 그런데 네가 괴로워할 세부 사항이 있어. 금박은 피해자의 마지막 표정을 보존했어. 공포, 혼란 또는 체념의 마지막 순간이 귀금 속에 영원히 새겨진 거야. 이 금빛 죽음 마스크 중 일부는 실제로 제거돼서 로마 빌라의 장식 예술로 전시됐어. 저녁 파티를 주최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위해 고통받다 죽은 누군가의 실제 보존된 얼굴을 바라보는 걸 상상해봐. 코모두스는 12년 통치 기간 동안 아이 100을 번의 금빛 처형을 명령했어.
그는 그걸 자신의 신 갤러리라고 불렀고 각 피해자가 고통을 통해 작은 신으로 변신했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심지어 이건 로마인들이 발명한 가장 뒤틀린 방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 번째 기술은 피해자를 몇 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살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정신에 일어난 일은 믿기지 않아. 다음 방법은 인간이 된다는 게 진짜 뭐냐고 의심하게 만들 거야. 79년 베수비오 산이 폭발하기 몇 주 전에 폼페이에서 고고학자들이 로마 처형에 대해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바꿔놓은 걸 발견했어. 그들은 원형극장 아래에 청동으로 덮인 12개의 인간 형체를 담은 방을 찾았어. 처음에 전문가들은 이게 장식 조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엑스레이 분석이 끔찍한 걸 드러냈어. 각 청동 껍데기 안에 완전한 인간 골격이 있었어. 이건 조각상이 아니야. 살아있을 때 천천히 청동으로 감싸인 사람들이야. 과정은 잔인할 만큼 영리했어. 피해자들은 청동 가루와 나무 수액 혼합물로 코팅됐는데 그게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굳었어. 금박과 달리 이건 콧구멍에 숨구멍을 허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야. 청동 혼합물은 압력 아래에서 갈라지도록 설계됐어.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근육이 떨릴 때마다, 절박하게 몸부림칠 때마다 작은 균열이 청동 코팅에 생겨. 군중은 누군가가 살아남으려고 단순히 노력하는 행위로 자신의 감옥을 천천히 부수는 걸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었어. 고고학 증거는 청동 껍데기 안에 긁힌 자국을 보여줘. 손톱이 굳어가는 금속을 절박하게 긁은 깊은 홈이야. 일부 피해자들은 작은 구멍을 만들어냈지만 사형 집행자들이 신선한 청동 혼합물로 다시 밀봉했어. 이 방법이 특히 심리적인 이유는 시간 요소야. 청동이 완전히 굳는데 68시간이 걸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완전히 의식이 있어 자신의 몸이 점점 두꺼운 금속 껍데기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 사형 집행자들은 이걸 살아있는 청동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코팅이 굳은 후에도 최대 3일까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들은 숨구멍을 통해 말할 수 있었고, 자비를 구걸할 수 있었고, 심지어 관중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 내 몸 안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네가 무생물처럼 네 예술적 가치를 논의하는 공포를 상상해봐.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청동 자체의 화학 분석에서 나왔어. 혼합물에는 납과 다른 독성 금속이 포함돼 있어서 몸을 보존하면서도 천천히 피해자를 중독시켰어. 로마인들은 그냥 살아있는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 인간 정신에 느리고 체계적인 파괴를 만들면서 변신의 환상을 유지한 거야. 한 피해자의 청동 껍데기 안에는 라틴어 단어가 긁혀 있었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인간이야. 그런데 로마인들이 이 방법들을 정말 왜 개발했는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 그냥 오락이 아니었어. 최근 발견에 따르면 이 청동 처형들은 고대 영성에 대해 네가 알던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 종교적 목적을 가졌어. 이 금빛 죽음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어두워. 내가 드러낼게. 네가 방문한 모든 박물관의 모든 고대 조각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거야. 2019년에 바티칸 고고학자들이 가톨릭 교회가 3년 동안 억누르려고 한 발견을 했어. 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에 숨겨진 방에서 수십 개의 금빛과 청동 형체를 찾았어. 조각상이 아니라 고대 처형에서 보존된 인간 유해야. 시체들과 함께 모든 걸 설명하는 걸 발견했어. 이 처형들을 신성한 변신의식으로 묘사한 의식 텍스트야. 로마인들과 비잔틴인들은 그냥 군중을 즐겁게 한 게 아니야.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었어. 그들은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귀금속으로 천천히 감싸면
피해자의 영혼을 금속 껍데기 안에 가둘 수 있다고 믿었어. 사원과 궁전의 영원한 수호자를 만드는 거지. 네가 로마 유적에서 본 모든 금 조각상을 생각해봐. 고대 사원의 모든 청동 형체를. 그중 얼마나 많은 게 금속으로 조각된 게 아니라 의식이 갇힌 채로 천천히 예술로 변신한 실제 사람들이었을까. 의식 텍스트는 코팅 과정 동안 특정 기도를 낭송했다고 묘사해 영혼을 금속에 묻기 위한 주문이야. 사형 집행자들은 그냥 살인자가 아니야. 그들은 신성한 변신이라고 믿는 걸 수행하는 사제들이었어. 이건 왜 이 처형 방법들이 가능한 한 오래 의식을 유지해야 했는지 설명해. 로마인들은 변신 과정 동안의 인식이 영혼을 가두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야. 일부 텍스트는 영원한 수호자들이 금속 감옥 안에 여전히 의식이 있다고 묘사해. 사원 사제들은 속삭임을 듣고 눈이 움직이는 걸 보고 특정 조각상에서 온기가 나는 걸 느꼈다고 보고했어. 마지막으로 기록된 금빛 처형은 542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났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도덕적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제들이 사원 수호자들로부터 초자연적 방해를 보고했기 때문에 중단을 명령했어. 이 방법들은 중세 고문 기술에 영향을 준 게 아니야. 르네상스 예술을 형성했어. 많은 유명 조각가들이 더 생생한 표정을 위해 로마 처형 기술을 연구했어. 고전 조각상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넓고 공포에 질린 눈들, 그건 예술적 선택이 아니야. 실제 죽음 마스크에서 복사된 거야. 관행은 공식적으로 542년에 끝났지만 지하 텍스트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비밀 수도원 의식으로 계속됐어. 가톨릭 교회가 이 역사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려고 한 건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위협하는 뭔가를 찾았다는 걸 암시해. 몸이 의식이 그대로인 채로 예술로 변신할 때 인간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인들은 답을 안다고 생각했어. 교회는 1000년 동안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 오늘날 고대 조각상의 화학 분석은 순수 청동이나 금주조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유기 화합물을 가끔 드러내. 그 화합물들은 이게 그냥 금속 조각상이 아니라 인간 변신에 보존된 유해임을 암시해. 아름다운 공포는 박물관 벽, 사원 구석, 전 세계 고대 유적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어떤 방법이 진짜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 천천히 정신을 훔치는 수은, 아름답게 만들면서 질식시키는 금, 아니면 며칠 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갇히게 하는 청동. 공포의 아름다움 때문에 공포를 맛있게 만들었어. 잔인함이 예술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볼 수 있었어. 익숙하게 들리지. 오늘날 우리는 처형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폭력을 오락으로 바꾸고 고통의 미학을 논의해. 방법은 바뀌었지만 아름다운 잔인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정확히 똑같아. 내가 네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있어. 고대 조각상을 감탄할 때마다 그 형체들 중 일부가 한때 인간이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일부는 여전히 의식이 있을 수 있어. 금속 감옥에 영원히 갇혀서 방문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통을 감탄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 아래 댓글로 어떤 방법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왜 그랬는지 적어봐. 그런데 경고할게. 고대 처형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고전 예술을 다시는 똑같이 보지 못할 거야. 다음 주에 나는 콜로스 말에 숨겨진 방을 조사할 거야. 고고학자들이 살아서 매장된 의식의 증거를 찾은 곳. 구독했는지 확인해.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오늘 비디오를 순하게 보이게 만들 테니까.